불가능을 봐주시면 돼요. 서울과 같은 도심 재생은 대구와 부산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아마 대구나 부산에 임장에 가보신 분들은 많이 봤겠지만 도심에 크레인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크레인이 많아요. 다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도심 재생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재건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순서는 이제 조합 설립이나 사업 시행, 관리 처분. 관리 처분이 되면 이제 확정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거의 확실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조합 설립을 볼게요. 조합 설립.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여기 중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 설립입니다.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리고 사업 시행.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처분. 이렇게 중심으로 많이 형성이 있어요. 그리고 관리 처분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구의 재건축은 도심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해요. 여기 중심으로 계속해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재개발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건 재개발이에요. 재개발을 보게 되면 조합 설립 추진인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요? 노란색. 그리고 사업 시행이에요. 녹색. 그리고 관리 처분이에요.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두 개가 떠올라야 돼요.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훨씬 더 중심에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입지들만 재개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죠. 여기 관리 처분과 양계 있나요? 만나있나요? 적죠. 근데 재건축은 어때요?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의 생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재건축이 되면 돈이 된다는 걸 아니까. 재건축은 쉽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재개발은 사실 진행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조합 설립 추진이가 되고 계속 조합 설립 인가되고 하면서 계속해서 더 중심을 위치로 중심으로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의 재개발은 재건축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되는 지역들은 아주 좋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별 재개발, 재건축 진행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남구예요. 남구의 재개발이 11개, 재건축이 11개예요. 그리고 수성구에는 재개발이 3건, 재건축이 33건이에요. 그리고 중구에는 재개발이 16건, 재건축이 9건입니다. 그리고 달서구는 재개발이 100건, 재건축이 26건이에요. 그리고 북구는 재개발이 3건, 재건축이 17건. 그리고 서구는 재개발이 13건, 재건축이 13건. 동구는 재개발이 11건, 재건축이 12건. 그리고 달성군 쪽은 재건축이 5건이에요. 이걸 보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수성구와 달서구와 북구. 여기는 재건축이 유난히 많이 되는 곳이야. 그 말인즉슨 인구도 아파트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조금은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고 인구 자체도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여기 인구 자체도 많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재개발이 많이 일어나는 곳들은 어떨까요? 중구라든지 아니면 동구라든지 남구라든지 이런 곳들은 어떨까요? 재개발이 일어난다면 환경적으로 개선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재건축이 많은 지역들과 낙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 개수만 보고도 이렇게 판단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중심은 수성구와 달성구고요. 재개발의 중심은 남구와 중구예요. 진행 현황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대구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볼게요. 타 지방이랑 대구, 서울, 부산을 비교 한번 해볼게요. 타 지방 같은 경우는 빈 땅에 신도시를 건설을 해요. 그럼 중심지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천안에 신불당이 생겼어요. 그럼 기존 신불당이 없었을 때 신불당이라는 지역이 중심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근데 신불당이 생기면서 어떻게 됐어요? 중심지가 그쪽으로 다 이동을 했죠. 그런 것처럼 중심지가 이동을 하고 그 지역 자체에 확장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대구, 서울, 부산은 어떻게 돼요? 중심지로부터 확대가 돼요. 그리고 조지 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지속되고 도시가 이제 확장 플러스 재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지금 수도권을 예를 들어서 서울이 점점 확장해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인구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1기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게 확장의 단계예요. 그리고 2기 신도시가 만들었죠. 확장의 단계예요. 근데 확장시켰을 때 여기 너무 멀어. 내가 출근하기 너무 멀니까 차라리 도심에 살고 싶어하는 니즈가 많았기 때문에 중심에서 도심 재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심 재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 재생 사업이 발달되고 확장 플러스 재생의 개념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기 신도시도 생긴 게 그런 거죠. 확장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도심 재생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대구도 계속해서 중심지역 확장이 되는 거 봤죠. 그리고 달성군까지, 그리고 배우 지역의 배구 지역까지 계속해서 확장을 시키지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끝과 끝이 멀어지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심으로 살고 싶어하는 중심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심 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확장과 재생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 부동산의 흐름은 다른 지방 도시의 미래예요. 이렇기 때문에 지방 투자를 위해서는 대구를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천안을 예를 들어서 보여줬는데 예를 들어 천안이 진짜 확장이 많이 해서 신불당에서 저 동남부 끝 지역까지 한 시간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더 이상 확장을 하기는 어렵겠죠. 오히려 중심에 있는 지역들, 좀 노후화된 지역들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오히려 더 그쪽을 개선시켜 나가는 방향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지역의 확장의 끝은 이제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용적률 몇 프로면 재건축이 될까요? 용적률 몇 프로면? 몇 프로면 재건축이 될까요? 사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100%면 진짜 좋은 거죠. 200% 이하도 충분해요. 특히 저층 아파트는 진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구 같은 경우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인센티브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정비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이 23%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예요. 시공자 20%, 설계사 3%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일종을 보게 되면 대구 생각해 볼게요. 일종을 보게 되면 가장 높은 데가 대구시가 200%예요. 인천시 200%, 나머지는 150%예요. 제2종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데가 인천이에요. 250%로 되어 있고 나머지 높은 데가 220%, 대구와 광주가 220%고 나머지는 200%예요. 3종이라고 한다면 부산시와 인천시 바다를 두고 있는 쪽만 300% 되고 나머지는 250%예요. 대구가 결코 낮지가 않아요. 용적률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가 더 상향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사에 이런 게 나와요. 제2종 주거지역의 용적률 220%에서 242%, 지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242%가 되는 거예요. 아마 대구에 가시면 뭐 태화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아파트 브랜드를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지역 브랜드예요. 여기에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재건축을 할 때, 건설할 때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장점될 수 있겠죠.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수익성 더 활발히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적률 인센티브가 상당히 좋은 장점으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용적률 인센티브로 인해 재건축, 재개발에 상당히 유리해진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곳에 재건축, 재개발이 될까요? 당연히 입지가 좋은 곳이어야지,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곳이어야지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성이 나와야 돼요. 내가 이걸 재개발, 재건축을 했는데 거기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돈을 엄청 많이 낸다. 이러면 당연히 그 지역 사람들이 하지 않겠죠. 그리고 거기에 재건축을 하는데 너무 돈이 싸게 되면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이 나오는 곳이 중요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센트럴팰리스 아파트가 있고 여기 청구맨션, 대구맨션 있고 여기 대구맨션이 있어요. 그리고 대봉, 태완, 아너스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이때 여기 청구맨션이랑 여기 대구맨션이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 안 된다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재건축이 된다 안 된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실제 여기는 됐어요.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 났고 청구 대구맨션은 그리고 재건축을 해요. 여기. 그때 갔을 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개,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보면 돼요. 특히 주변 아파트가 새 아파트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평당 1,500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거의 2,000 이상이면 좋다고 봐요. 여기 있는 아파트에 보이면 센트럴팰리스가 07년식에 843세대인데 평당 가격이 1,875만 원이에요. 그리고 대봉 태완 아너스 2017년식이 410세대, 평당가가 1,636만 원이에요. 일단 1,500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여기가 새 아파트가 되면 평당가가 얼마 정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2007년도에 있는 입주한 여기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높겠죠. 그리고 대봉태완 아너스보다 입지적으로 여기에서 더 가까워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 가격이 대봉태완 아너스보다 높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대봉, 여기 입주한 아파트는 대봉성한 포레스트 아파트인데 여기에 이제 여기 조합원 물량 프리미엄이 4억이 붙었어요. 이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요. 왜냐면 이 주변 아파트 가격 자체가 높았고 여기 새 아파트가 되면 입지가 좋은 건 너무 너무 뻔하니까 여기 가격이 오른 거예요. 여기 아파트 분양권이 8억 3천까지 올라가요. 여기 7억 5천이었죠. 조합원 물량이. 근데 8억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 최근이요. 5월 24일에 나온 게 3억 8천 프리미엄에 8억 8천, 8억 9천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괜찮은 곳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했을 때 충분한 성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죠. 이 말인즉슨 사업성이 높은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려면 사업성이 나오는 곳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아는 거는 주변의 인근 아파트의 새 아파트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정비구역 지정을 해요.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그다음 착공, 그다음 준공 이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실 순서를 외우기가 힘들 때는 조사관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저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보면 정비조사관이라고 외우고 있거든요. 외우게 되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것까지만 외우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어디서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 사실 재건축 투자를 하시는 분은 앞단에서부터 관심을 가지셔야지 조금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저희처럼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관리 처분 인가부터 보시면 돼요. 왜 보냐면 관리 처분 인가부터는 확정된 거예요. 확정이 됐다는 말은 이 다음에 3년에서 5년 정도 뒤에
공급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공급이 얼마나 될지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보는 거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기간 자체가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매수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정비구역 이게 이 연도를 쓴 게 2000년 이후 서울에서 구역 지정 통과된 545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을 대상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돼서 1년 정도 뒤에 조합 설립 인가하고 이로부터 2년이 좀 지나면 사업 시행인가,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관리 처분인가, 1년 정도가 지나면 착고, 3년 정도가 지나면 준공이 되는 거예요. 이 순으로 진행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관심 갖는 지역, 이 관심 갖는 때가 정비구역 지정이 됐을 때 조합 설립이 되게 되면 분담금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자 결정을 하는 거는 사업 승계 인가 때는 해 주셔야지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착공 때는 사업성이 이미 공개되었기 때문에 수익이 크지 않아요. 그러나 저희는 관리처분 인가 때부터 봐야죠. 여기는 확정되어 있는 공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공 때는 이제 매도를 할 건지, 이제 입주를 할 건지 결정을 해주시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평균 소요 기간은 거의 9년이에요. 이것도 빠르게 진행되고 좀 잘 좋은 지역은 조금 더 짧게 단축시킬 수가 있으나 나머지 조금 좋지 않은 지역이라거나 사업성이 좀 나오지 않는 지역이라면 훨씬 더 많이 밀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부터는 잠재적 공급이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은 대구 입지를 하기 전에 10분만 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